우리나라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도움을 받아 달에 시험용 궤도선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용 달 궤도선은 무게가 550kg으로 약 1년간 달에서 100km 떨어진 궤도를 돌며 우주 인터넷과 달 탐사용 관측 장비에 대한 시험,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8년 달 궤도선을 쏘아올리고 2020년에는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한국형 달 탐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구로부터 6억 광년 떨어진 마카리안 231에서 거대한 질량을 가진 두 개의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발견한 이 두 은하는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으며 서로 가까이에서 휘감기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 충돌하고 다시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거대한 질량을 가진 하나의 블랙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유인 탐사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 인근 황야에서 화성 탐사 상황을 가정한 고립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6명이 참가하는 이 훈련은 약 30여 평의 돔에서 생활하면서 외부와 단절된 채 1년 이상 화성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나사는 이 같은 모의 고립 훈련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기대를 모으는 SF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10월 개봉 예정인 리들리 스콧 감독의 마션입니다. 영화는 화성 유인 탐사 중에 사고로 인해 홀로 화성에 남겨진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실제로 2030년대에는 화성에 인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 유인 탐사의 준비 과정 중에 하나로 장기 격리 실험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어떻게 격리 실험을 한다는 건지 오늘도 별별 이야기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격리 실험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네. 격리 실험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실제로 화성에 가려면 네. 오고 가는데도 1년 이상 걸리고 가서 또 생활하는 것까지 합친다면 1년 반 이상을 지구와 격리돼서 생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행기 우주선 안에서 격리돼 있고 또 화성에 내리더라도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과 비슷한 환경에다가 이 격리된 실험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라고 하는 화산섬 중턱 해발 2,400m 주위에 풀한폭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11m짜리 돔을 짓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밖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때는 하지만 화성과 똑같이 우주복을 입고 나와야 돼요. 아유, 보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안에 격리돼 있으면서도 지구와 똑같습니다. 뭐 먹는 거 지구처럼 못 먹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구처럼 전화 마음대로 못 겁니다. 인터넷 화성까지 인터넷에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겠죠. 네.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잠깐밖에 못 씁니다. 뭐 거의 상황을 화성과 그렇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네네. 그런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네, 참 궁금하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네. 이번에 6명이 참가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 프랑스인이 뭐 생물학자가 있고, 뭐 독일 사람이 물리학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사람이 4명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조종사도 있고, 지질학자가 있고, 또 의사 겸 기자가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6명이 참여하는데 3명은 남자고 3명은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하이시즈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이미 2013년부터 이곳에서 해왔던 건데 네. 기존에는 이제 1차부터 3차까지는 4달, 8달 이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야심차게 1년 이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년 정도 늘려놓은 거죠. 과연 6명의 남녀가 3명입니다. 그 안에서 1년 동안 거의 화성 같은 생활을 갖다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요. 밥을 네. 하루만 제대로 못 먹어도 좀 예민해지는 게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1년 네. 동안을 그렇게 내 맘대로 생활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네. 정신이 아찔해지는데 그럼 과연 이 실험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그 2030년까지는 이 나사에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네. 그래서 기지를 만들겠다. 화성 관련된 영화 많이 나왔죠. 뭐 토탈 리코에서부터 뭐 미션 투 마스라든가 뭐 올해 개봉하는 마샬 같은 거라든가 이런 화성에 같은 영화를 보면은 정말 지구와 다른 환경 속에서 네. 고립된 그런 곳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 환경 속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년 정도 생활하면서 과연 여러 가지 사람의 심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네. 그리고 이 화성을 실제 사람이 갔을 때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할 때는 천문학자라든가 우주공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사도 있어야 되고 심리학자도 있어야 되고 네. 다양한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고 1년 정도를 고립된 생활을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분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실험을 하다가 부족하면 공급을 할 수가 있지만 네. 화성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30년경 화성의 무사 정착, 그다음에 화성 기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실험들도 점점 가시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2030년대 인간이 화성에 발을 내디딜 그날 더 기대가 되네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